안녕하세요. 12년 동안 착하게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종이 한 장에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40이 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 그 종이 한 장 덕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해봤어요. 저 원래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삭히고 그냥 넘기는 스타일이라서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시댁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었고요. 명절 전날엔 자정 넘도록 전 부치고 나면 손끝에 기름 냄새가 며칠을 안 빠져도 남편이 고생했소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보상인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요. 시어머니 생신을 남편이 잊어먹어도 제가 먼저 꽃이랑 케이크 들고 갔고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돌 키우는 맞벌이인데도 시댁 행사는 한 번도 제가 먼저 빼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도저히 혼자 삭히질 못하겠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종이 한 장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제 남편이요? 밖에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후배들 밥값 먼저 내는 팀장이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르신 짐도 들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 아는 사람 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 모습이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겠구나 싶었죠. 근데요. 근데 집에 오면 달랐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힘든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쁜 사람이면 차라리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고, 내가 너무 바라는 건가 싶고, 그래서 그냥 넘어왔어요. 12년 동안. 어떻게 넘어왔냐면요. 명절마다 시댁엔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냈어요. 갈비 세트, 한우 세트, 홍삼 세트. 늘 5만 원 이하는 없었죠. 친정엔요? 인터넷 최저가 과일 박스였어요.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배송비 포함해서 3만 원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뭔가 찜찜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시댁은 대가족이 모이니까 비싼 거 보내야 한다고. 친정은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너무 많이 보내면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했어요. 바보같이요. 선물 차이는 늘 있었어요.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은 매년 일식집이나 한정식집 집이었어요. 1인당 5만 원 이하는 없는 곳으로 남편이 직접 예약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은요? 삼겹살집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기 좋아하신다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남편이 인터넷을 뒤져서 병원을 알아와요. 여기 후기 좋던데? 예약하고 목요일 오후에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 그럼 저는 반차를 써요.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고 퇴근하고 와서 저녁상 차리고 시어머니 드실 죽도 따로 끓여놓고 남편은요? 친정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요? 많이 걸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가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번 주에 시어머니 병원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 또 친정 간다고 하면 남편이 뭐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낸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고 그냥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저도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말을 안 했으니까요. 12년 동안 쌓인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폭발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딱 하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게 3월 초에 생겼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종이 한 장 때문에요. 때가 3월 초였는데요. 봄이 온다고 아파트 화단에 매화가 막 피어나던 무렵이에요. 그 해에 남편 회사 실적이 좋았던 모양인지 꽤 두둑한 성과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트 영수증 들고 와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학원도 두 곳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은 넘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퇴근하면서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무슨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이러는 거예요. 처가댁에 봄맞이 과일 좀 보냈어. 요즘 과일값 비싸다는데 사위 노릇 좀 했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좋은 거 보냈고. 저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먼저 챙겼다고요. 제 부모님을요.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저녁상 차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상 치우고 분리수거 내놓으러 나갔어요. 현관 앞에 묶어둔 봉투를 드는데 봉투 안에서 종이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집어들었더니 택배 송장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보낸 거였는데 받는 곳 주소를 봤더니 시어머니 댁이었고요. A백화점 명품 한우 선물 세트 1등급 49만 8천 원. 그래서 봉투를 더 뒤졌어요. 친정에 보낸 송장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있더라고요. 비마트 못난이 낙과사과 5kg 한 박스 19,800원. 저 격리를 15년 했거든요. 숫자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요. 직업병이죠. 49만 8천 원 나누기 19,800원. 내 머릿속 계산기가 딱 25라는 숫자를 찍어내더군요. 25배. 시어머니의 1등급 한우 한 점이 우리 부모님 사과 한 박스가 합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25배 계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2년치 명절이 스치더라고요. 설날, 추석, 설날, 추석. 매번 시댁엔 5만 원 이상, 친정엔 3만 원 이하. 12년이면 명절이 24번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예요? 매번 2만 원씩만 잡아도 24번이면 48만 원이에요. 생신은요? 시어머니 생신 일식집, 친정아버지 생신 삼겹살집. 12년이면 12번이에요. 제삿날은요? 시댁 제사 때마다 제가 장 봐서 음식 차렸어요. 친정엔 제가 그 시간에 시댁 있었고요. 48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나는 그 차익만큼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고 있었구나. 착한 며느리로 살겠다고 내 손으로 내 부모를 2만 원짜리로 만들었구나. 그 자책감이 송구처럼 제 심장을 찔러댔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갔어요. 격리 15년 경력이 이런 데 쓸 줄은 몰랐는데 12년치 총 합산.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볼을 때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사제 육신이 다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기분. 그 종이 한 장이 제 12년 결혼 생활을 쓰레기통에 처먹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49만 8천 원, 19,800원. 그 숫자가 자꾸 눈앞에 떠다녔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부엌에 서서 싱크대 앞에 멍하니 물만 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사위가 사과를 보냈더라. 요즘 과일값이 금값인데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참 기특하다 우리 김서방. 목소리가 얼마나 화나시던지. 저는 얼른 영상통화로 바꿨어요. 아버지 손에 들린 사과를 보는 순간 가슴이 콕 내려앉았어요. 군데군데에 시커멓게 멍이 든 사과였거든요. 눌린 자리는 물러서 즙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박수조차 없이 그냥 허름한 비닐봉지에 쓸려 담겨 있었어요. 아까 그 송장에 찍혀있던 글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못난이 낙과사과 5kg 19,800원. 근데 아버지가 그걸 칼로 썩은 부분 도려내시면서 목소리를 한껏 높여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지혜야, 사과가 어찌나 큰지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여기 멍든 거 보이지? 원래 과일은 취인 데가 당도가 확 올라서 더 꿀맛인 게야.
우리 사위가 아주 센스 있게 골라보냈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뚜껑 붙잡고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어요. 소리 내면 거실에 있는 그 인간이 들을까 봐요. 우리 아빠는 평생 나 귀하게 키웠는데 시집 보냈더니 고작 19,800원짜리 사과 취급받게 했나 싶어서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15년 동안 남의 집 돈 계산은 칼같이 해왔으면서 정작 우리 부모님 귀한 가치는 19,800원으로 깎아내리고 있었구나. 그 자괴감이 송곳처럼 제 심장을 찔러댔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사과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딸이 속상해할까 봐, 사위랑 사이 나빠질까 봐 먹는 데 칼질을 가면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눈물 잡고 나와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친정에 사과 보냈다고? 남편은 과자를 집어들면서 툭 던지듯 말했어요. 응, 보냈지. 왜? 얼마짜리로 보냈어? 장인어른 시골 분이잖아. 비싼 거 들여봤자 부담스러워 하셔서. 과일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가성비 따져야 잘 산 거지. 찔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요? 그럼 백화점 한우는 왜 보냈나요? 어머니 뱃속이랑 우리 아버지 뱃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내겠더라고요.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12년 동안 삭혀온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소리에 묻혀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조용히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게 멍든 게 더 달아, 지혜야. 아버지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 채로 새벽 2시가 됐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봤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아버지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고 그 비닐봉지 소리가 자꾸 귀에 걸리고 12년이야.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저 인간 눈엔 내 부모가 19,800원짜리인 거야?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부는 느낌? 슬픈 게 아니라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정확한 대차대조표가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빚, 이자가 얼마인지 똑똑히 계산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좋아.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놈의 가성비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마침 열흘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생신 일식 코스 예약할까? 성과급도 받았는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저는 아주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성과급 받은 거 우리 대출 갚는 데 보태야지. 어머니도 아들이 돈 아껴서 잘 사는 게 더 좋아하실걸? 걱정 마. 내가 정성껏 차릴게. 남편이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손을 저는 살짝 피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손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밖에서는 성인군자 소리 듣는 사람이 집에서는 우리 아빠를 19,800원짜리로 취급했다는 게 저는 그냥 웃었어요. 더 환하게. 49만 8천 원, 19,800원. 그날 저녁부터 저는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밤 9시, 마트 문 닫기 1시간 전을 딱 노려서요. 그 시간에 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품 코너 형광등 아래를 돌다 보면 빨간 할인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나와요. 당일 마감 30% 할인, 유통기한 임박 50% 할인. 저는 하이에나처럼 그것들만 찾아 헤맸어요.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가는 돼지고기, 축 처져서 숨이 다 죽은 시금치, 시들어서 색이 누렇게 변한 도라지, 유통기한이 오늘 내일하는 팩 반찬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들이 제 장바구니에 담길 때마다 점원이 빨간 스티커를 툭툭 붙이는 그 소리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상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좀 마음의 무게지? 그리고 딱 하나 제가 꼭 넣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못난이 낙과 사과. 친정 아버지한테 보낸 것과 똑같은 그 사과요. 봉지를 집어드는데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아주 고요했어요. 49만 8천 원, 19,800원. 사흘 동안 그렇게 장을 봤어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냉장고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요. 그렇게 생신 전날 밤이 됐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것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색 변한 고기, 숨죽은 나물, 빨간 딱지 그대로 붙은 팩 반찬들, 그리고 맨 아래 얌전히 앉아있는 못난이 사과 봉지, 그리고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준비됐어요. 생신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어요. 3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은 아직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뒤 남편이 머리를 말리며 나오더니 코를 킁킁거리는 거예요. 야, 박지혜, 집안 냄새가 왜 이래? 뭐 썩은 거 내놨어? 어머니 오시는데 향초라도 좀 피우자. 저는 속으로 비웃어졌어요. 그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보낸 마음의 냄새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어머니 오시기 전에 다 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12시 정각, 시어머니가 꽃을 들고 현관문에 들어서셨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준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으셨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핏기가 가신 돼지고기로 만든 잡채, 쿰쿰한 냄새가 코코를 찌르는 잡채였지요. 숨이 다 죽어 축 처진 시금치 나물, 시들어서 색이 누렇게 변한 도라지 무침, 그리고 50% 할인 딱지가 시퍼렇게 붙은 채로 비닐도 안 뜯긴 팩 반찬 3개. 시어머니가 안경까지 고쳤으며 식탁을 훑어보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그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게 멍든 사과 봉지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 툭 던졌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박지혜, 너 진짜 미쳤어?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잖아. 이게 사람 대접이야? 이런 걸 생신상이라고 차려? 유통기한 임박한 거, 색 변한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이상해? 이상하냐고?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잖아.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먹으면 다 똑같다고. 가성비 따져야 잘 산다고. 나 당신 말대로 한 거야. 남편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저는 그 사과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죠. 어머니, 아드님이 처가댁에 보낸 선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 썩은 데 도려내면서 꿀맛이라고 사위 최고라고 하시던데요. 근데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귀한 아드님이 고른 가성비 끝판왕인데 어서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고 입을 여셨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12년 동안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야, 박지혜,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드시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70이야. 무쇠 인간이라 썩은 거 드셔도 괜찮은 줄 알았어?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막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건 장인어른은 뭐? 시골분이라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그 말 나한테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여보, 나 12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엔 백화점 선물 세트 챙겼어. 친정엔 인터넷 최저가 과일 박스 보냈고 그거 당신이 정한 거잖아. 시어머니 허리 아프다고 하면 내가 반차 써서 병원 모시고 갔어. 친정아버지 무릎 아프다고 하면 당신은 전화 한마디로 끝냈고 시어머니 생신은 매년 일식집이었어.
친정 아버지 생신은 삼겹살 집이었고. 나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12년 동안 그렇구나만 했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 말대로 해봤더니 이제 와서 이상하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식탁 위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귀한 줄 알면 내 부모 귀한 줄도 알았어야지.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12년 동안 눌러왔던 숨을 제대로 내쉬었어요. 49만 8천 원짜리 백화점 한우는 없었어요. 19,800원짜리 못난이 사과만 있었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평소에 그 도도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리시더군요.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다. 그냥 갈란다.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오셨다가 숟가락 한 번 들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서시는 뒷모습. 뒷목에 식은땀이 맺혀 있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쫓아나가 배웅을 하고 들어왔어요.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한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하더군요. 식탁 위엔 아직 그대로였어요.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는 잡채, 숨이 죽어 시커멓게 변한 나물들, 그리고 50% 할인 빨간 딱지가 붙은 팩 반찬들. 그 식탁 한가운데에 덩그라니 놓인 못난이 사과 한 봉지가 마치 남편의 민낯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더군요. 야, 박지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뭐가 그렇게 심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잖아.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사람들 알면 나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어. 창피. 그 두 글자가 제 귀를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보낸 그 썩은 사과 도려내면서 우리 사위 센스 있다고 이게 더 다이다고 억지 웃음 지으실 때는 창피하지 않았어? 그건 당신 엄마 앞이 아니라서 괜찮았던 거야? 당신 눈엔 우리 아빠 자존심은 19,800원보다 못한 거였니?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는 이쯤에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게 12년 동안 제가 평화를 유지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15년차 격리의 꼼꼼함으로 며칠 밤을 고민하며 정리한 가족 회계 분리 및 효도 예산안이었죠. 12년치 집안일 노동원가는 참고용으로 맨 뒤에 붙여뒀고 앞으로는 집안일 반반 효도비용 각자 부담 항목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여기 앉아봐.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앞으로 우리 집 경제권 그리고 효도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할 거야. 내 부모님 효도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가성비 실컷 따지면서 효도해. 생활비 분리하자. 남편이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손을 떨더군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부가 무슨 계산을 이렇게 해.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19,800원짜리 사과 박스 던지던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 계산은 끝났어. 12년 동안 내가 당신 집안에 쏟아부은 노동력과 비용, 감정 소모까지 다 감가상각하면 당신은 나한테 평생 빚진 거야.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았어요. 야, 박지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이거 너무 정 없잖아? 정? 정 따지는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그런 사과를 보내? 나 12년 동안 당신 말대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며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 그 착한 지혜는 죽었어. 비켜! 저는 남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죠. 친정가, 당신이 보낸 그 가성비 사과 우리 아빠는 꿀맛이라고 드셨는데 나는 도저히 목이 메어서 못 먹겠거든? 가서 진짜 사과 좀 먹고 오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매화향기가 훅 끼치더군요. 그 길로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금색 보자기에 쌓인 제일 좋은 1등급 한우 세트. 흠집 하나 없이 눈이 부신 제철 과일 상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쫀득한 수제 약과까지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낡은 조끼를 걸친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죠. 오, 지혜야, 웬일이야 갑자기? 김서방은 어쩌고? 그냥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 아버지가 쇼핑백 안을 보시더니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돈도 없을 텐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는 웃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콕 잡았습니다. 얼마 전 썩어 문드러진 사과를 도려내던 그 투박하고 마른 손을요. 드셔야죠. 우리 아빠는 이런 거 1000번, 10,000번 드셔도 되는 분이세요. 아빠, 나 이제 아빠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줄 거야. 나 그럴 능력 있거든? 아버지는 멋쩍은 듯, 아이고, 우리 딸 출세했네. 하며 허허 웃으셨지만 그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제 아버지는 19,800원짜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제 우주이자 전부예요. 그걸 깨닫고 제대로 표현하기까지 제 인생은 12년이라는 긴 터널을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처음 한 달은 집이 아니라 무슨 적막한 도서관 같았지요. 제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해치웠던 빨래,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그걸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에 딱 붙여놨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그 포스트잇 하나를 떼어내며 한숨을 푹 내쉴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시원하면서도 쓰렸습니다. 12년이 그제야 보이는 거잖아요. 남편한테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찌개 속 당근이 무슨 몽둥이처럼 큼직큼직하더라고요. 모양은 엉망이고 간은 소금덩어리였지만 그 짠 국물을 마시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차려준 밥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가성비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게 이렇게 짜고 아픈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예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장인어른,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12년 동안 남편이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많이 불편하신가 봐.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갈까? 내가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볼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멋쩍게 덧붙였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그날 당신이 차린 생신상 보고 처음엔 화가 좀 났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 말 한마디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에 제대로 닿았어요. 그 주말에 셋이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남편 보고 처음엔 어색해 하셨는데 병원 다녀오는 길에 같이 밥 먹으면서 서서히 편해지시더라고요. 장인어른, 고기 더 드세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연신 고기를 뒤집으면서 아버지 빈잔에 물을 채워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12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삭혀온 나도, 한 번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던 나도, 그게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청소기를 돌려요. 장도 같이 봐요. 친정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는 날도 생겼고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색한 날도 있고 티격태격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참지 않아요. 불편하면 말해요. 서운하면 표현해요. 아버지한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으면 눈치 안 보고 해요. 그게 이 19,800원짜리 사과가 제 인생에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3월이 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작년 그날처럼 매화가 하얗게 차올랐어요. 작년의 매화 향기는 제 가슴을 베는 칼날 같았는데 올해는 그 향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편안하시더라고요. 지혜야, 올해는 김서방이랑 꽃구경 꼭 와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을 듣는데
드디어 제 인생의 긴 겨울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요. 지금까지 지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썩어 문드러진 사과를 칼로 도려내면서 "이게 더 달아 지혜야." 하시던 아버지 말씀을요.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딸이 속상할까 봐, 사위랑 사이 나빠질까 봐 그 마음으로 억지 웃음 지으시던 아버지. 그런 부모님 두고 우리가 너무 오래 눈치 보며 살았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도 지혜 씨처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12년을 20년을 삭혀온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혜 씨처럼 거창한 복수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엄마, 나야. 보고 싶어서. 아버지 잘 계세요?" 그 한마디가 19,800원짜리 사과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에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봄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편 DJ 사이다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사랑합니다.